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줄여서 쉬바. 오늘은 에피1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IR을 쉽게 읽어주는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IR 줄여서 쉬바 R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머리 올릴 종목은 예고해드린 대로 D&D 파마텍입니다. 이 회사가 너무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비만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왼쪽이 D&D 파마텍 차트입니다. 이게 어제 차트인데 오늘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해서 전고점, 이제 신고점을 뚫은 상태예요. 이제 최저점이 한 25,000원 정도 작년 7월에 했으니까 대충 한 5배 정도 투자 수익을 올린 셈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급격하게 주가가 오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단기간에 오른 주식을 조금 들어가야 하나 망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제 주변에서 있었냐면 이제 2015년 정도에 이제 제가 아는 원장님이 이제 잠실에 이제 전세로 살고 계셨는데 그 리센츠라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 집을 사야겠다 하고 이제 다 부동산을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부동산에 계시던 공인중개사 좀 선생님이 좀 엄마 뻘이셨나 봐요. 이 원장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면 상투 잡는 거야.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 봐. 내가 정말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이야. 이 말 듣고 이제 그 원장님이 리센치를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1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 분은 술만 먹으면 그때 그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부동산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니 2달 뒤에 없어졌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는 D&D 파마텍이 2015년에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가격은 상대적인 거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주식을 안 살 필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확신하면 너도 샀겠네? 네, 저도 샀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샀어요. 이거는 제가 가진 D&D 파마텍 일부 계좌인데 가장 처음 샀던 토스 계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계속 모으고 있는 이제 삼성증권 계좌. 이제 이것만 봐도 합쳐서 2,000주 넘게 샀으니까 그래도 국장 발인이 치고는 꽤 많이 산 편이죠. 그만큼 저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발 들어가기 앞서서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지만 바이오가 영어의 한문에 이제 원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생으로 진짜 오랜만에 빙의해서 장표 설명도 하고 이제 내용 정리까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추가를 해봤고요. 비만 편이잖아요. 이 비만 치료제의 작용 원리라는 게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꼭 D&D 파마텍뿐만 아니라 릴리, 노보, 메세라, 바이킹, 펩트론, 한미, 일동, 삼천당, 인벤, 킵스 등등등등 비만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R 장표는 제가 D&D 파마텍 복수의 IR 자료와 검증된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했고요. 매수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샀다고 따라 사셨다가 혹시 주식이 폭락했다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설명 과정에서 특히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이제 매 눈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찍으면서 보시면 곤란하다는 점, 그거 꼭 명심하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은 GLP-1이라고 나와 있지만 크게 봐서는 펩타이드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GLP-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원래 개발이 됐었는데 이게 물론 당뇨병도 효과가 있지만 비만 시장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면서 지금은 적응증이 당뇨보다는 오히려 비만 쪽으로 축이 옮겨간 그런 추세고요. 그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메쉬라는 것도 이제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지방 간염인데 이 대사 이상 관련된 이런 지방 간염에도 이 GLP-1이 혁혁한 공을 하고 있고 D&D 파마텍 역시 여기에 크게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이 퇴행성 뇌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뭐 무수히 많은 질환들이 이제 GLP-1으로 정복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뭐
수면 무호흡증? 그것도 뭐 GLP-1이 효과가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이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던 GLP-1이 이게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가 본인 회사를 어필할 때 D&D 파마텍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이 이 펩타이드 다루는 것만 보면 저희가 한국에서 제일 디자인도 잘하고 설계도 잘할걸요? 라고 하시는 내용을 제가 얼핏 어디선가 봤어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예, 단순히 이 회사가 뭐 메쉬 치료제 하나가 뭐 라이센싱 아웃에 도전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펩타이드라는 거기에 GLP-1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다루는 기술이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가 D&D 파마텍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GLP-1의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 인슐린 방출을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키고 소화 흡수 과정을 지연시킵니다. 이렇게 살을 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LP-1은 이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의 약자고요. 인크레틴이라고 합니다. 인크레틴 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크레틴이라고 줄여서 그냥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식사 후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GLP-1과 GIP. 이 둘 다 엄청 중요하고 이 내용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혹시 뭐 레포트 읽으시다가 인크레틴이라고 하면 아 GLP-1하고 GIP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GLP-1이 뭐냐?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글루카곤 절대 아닙니다. 예. GLP-1은 펩타이드지 글루카곤이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글루카곤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이제 모든 게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거든요. 펩타이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미노산을 레고 한 개라고 보면 펩타이드는 그 레고가 한 50개 이하 대략적으로 그런 레고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이제 TID가 붙어서 영어로 펩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터제파타이드 이 뒤에 타이드가 붙으면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뭐 무슨 타이드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약이 오포글리프론 이렇게 나오면 타이드가 뒤에 안 붙었잖아요. 아 이건 펩타이드 계열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GLP-1으로 어떻게 살을 빼냐? 위에 음식물을 오랫동안 잡아둡니다. 그래서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 위 주변에 있는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어요. 이게 뭐 여기저기 온몸에 퍼져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한자가 미주신경인데 이게 이제 위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음식물, 이 압력 같은 걸 캐치를 해서 대뇌 포만중추라는 곳을 자극합니다. 이 포만중추가 이제 대뇌 시상하부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곳인데 이게 몸에 필요한 필수 에너지가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주신경이 아 배에 뭐 충분히 음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배불러 하고 이제 대뇌한테 보내면 이제 포만중추가 오케이 너 배부르구나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방출을 촉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인슐린은 이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혈당이 낮으면은 밥을 오히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몸에서 인슐린이 나왔다는 건 현재 몸의 혈당이 높은 상태라는 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당을 이제 포만중추가 캐치를 하는 거죠. 아, 몸의 혈당이 높구나. 배부르구나. 먹지 마. 글루카곤 분비 억제? 이것도 똑같아요. 글루카곤은 인슐린하고 완전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데 혈당이 높으니까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이 안 나왔겠구나. 아, 너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GLP-1은 직접적으로 뇌 포만중추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지 마, 배불러, 넌 배부르니까 먹지 마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살을 어떻게 빼냐? 뇌가 배부르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먹으니까 빠지는 거죠. 아, 좀 쉽게 한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예, 어렵죠? 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인크레틴, GLP-1 이런 것도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이렇게 바이오라는 게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 해주는 어떤 유튜버가 있을까 싶거든요, 저는. 한번 잘 따라 보시고 혹시 어려우시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이컵 너무 물어뜯지 마시고 다음 장으로. GLP-1으로 대박난 회사가 세계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원래 이 제약회사 중에 어디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오는 이름이 아마 뭐 화이자, 뭐 존슨앤존스 이런 데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일라이 릴리가 전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큰 제약회사고요. 일라이 릴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첫 번째 발을 내디딘 게 이제 왼쪽에 있는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노보노라는 만화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를 줄여서 말할 때 노보노라고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알파벳을 봐도 알겠지만 노보 띄고 노디스크예요. 그래서 노보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뉴라는 뜻이고 노디스크가 이제 북유럽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유럽의 어떤 새로운 회사다. 이런 거를 표방하는 회사가 노보노디스크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태클을 걸면 노보노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노보라고 하자.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처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상업화에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성공해서 LVMH 치면은 이제 뭐 루이비통 뭐 별의별 명품을 다 갖고 있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였는데 한때는 그 회사의 시총을 역전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뭐 오젬픽, 위고비, 리벨서스 이게 전부 다 GLP-1 단일 작용제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일라일릴리 전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큰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노보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다중작용제라는 걸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GLP-1, GIP 해서 마운자로, 젯바운드 이런 게 다중작용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주가 성장률이 2020년 이후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여서 24년까지 나와 있긴 한데 이때까지 기준으로 먼저 시작한 노보보다 오히려 일라일릴리의 누적 수익률이 훨씬 높았어요. 이게 뭐 때문이다? 다중작용제 때문이다. 그럼 다중작용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IP와 이중작용제, 제가 이제 부제로 신라면에 계란을 풀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작용제가 뭐냐?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냥 뭐 약 이러면 되는데 작용제가 뭐냐면 스위치를 켜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위치를 켠다. 이 약물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약이 몸에 들어가서 수용체라는 곳에 붙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수용체에 붙어서 그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작용제인데 수용체를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불을 켰다 껐다 하는 그 스위치가 있고 그 스위치를 특정하게 켤 수 있는 약물을 이제 작용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용제는 스위치를 켠다. 이거에 반대되는 약도 있는데 기량제라고 있어요. 안타고니스트라고 하는 기량제가 있는데 이건 스위치를 끈다. 그럼 이중작용제는 뭐다? 두 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켠다. 요즘 바이오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이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이중항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동시에 어떤 것을 타겟팅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GLP-1은 알았는데 GIP는 뭐야? GIP는 글루코즈 디펜던트 인슐리노트로픽 폴리펩타이드. 어렵지만 한번 우리가 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디펜던트 어디에 의존한다? 글루코즈가 뭐냐면 당이거든요. 당에 의존해서 인슐린을 트로픽한다. 트로픽이 이게 향하게 하는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 의존해서 인슐린을 내보내는 펩타이드인데 폴리가 뭐냐면 펩타이드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복수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뭐냐? 당에 의존해서 인슐린을 내보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아까 GLP-1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만 중추를 자극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GIP도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강한 인슐린 작용이 나올 거고 뇌에서는 더 배부르다라고 신호를 줄 거예요. 그럼 음식을 더 안 먹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위에 음식물을 잡아두는 효과가 GLP-1보다 좀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GLP-1의 주요 부작용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구토나 메스꺼움, 소화기 질환이 있고요. 이제 하나가 이제 너무 안 먹어서 이제 생기는 근육 소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전자인 구토와 메스꺼움을 조금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GIP와 GLP-1을 섞었으면. 게다가 이제 지방 대사에 관여해서 지방을 쌓이는 것까지 막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조금 격조 없이 라면에 한번 비교해 보자면 노보노디스크는 성분명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건데 이 GLP-1으로 첫 번째 히트 상품을 낸 거예요. 그걸 삼양라면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삼양라면을 딱 냈는데 이제 일라일릴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터제파타이드라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 GLP-1
근데 삼양라면은 아니고 신라면 같은 걸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계란을 그냥 풀어버린 겁니다. GIP를. 야, 터제파타이드는 뭐고, 뭐, 마운자로 뭐라 하던데, 그건 뭐야? 뭐, 세마글루타이드는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모든 이제 바이오 주식 투자할 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름은 성분 이름이 있고 상품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비아그라 88정 이거는 상품이고요. 그거의 성분은 실데나필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성분명은 사실은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이름을 갖고 상품명은 막 변할 수가 있어요. 다른 회사도 혹시 터제파타이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특허로 강력하게 일라이릴리가 이걸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제파타이드에 대한 특허가 보호되는 한 이제 신라면은 엘라일릴리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릴리도 마찬가지지만 노보 주가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연결해서 사람들이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회사라서 혹시 억가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 관세 문제도 있고 뭐 그린란드 달라고 하고 이 이슈 때문에 내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노보 투자자였다면 이거를 계속 투자해야 되나라고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단일작용제 세마글루타이드보다 터제파타이드가 효과는 더 좋고요. 부작용은 더 낮고요. 심지어 가격까지 더 쌉니다. 예. 그러면은 이 두 약물이 경쟁이 될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라이 릴리가 세계 넘버원을 차지하게 됐고 계속 이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D&D 파마텍으로 돌아가서 대표님 소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멋진 새신랑처럼 용안이 이렇게 믿음이 가는 이런 대표님 이슬기 대표님입니다. D&D 파마텍과 미국 자회사인 뉴랄리의 대표를 겸임하고 계시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고분자공학 학사를 성균관대에서 나오시고 이제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 박사후 과정, NIH 박사후 과정, 그리고 존스 홉킨스에서 부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굉장히 스펙만 보면 훌륭하시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분이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임직 원수가 뭐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이 회사가 특이한 게 박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딴 회사에 비해서. 아마 제가 데이터 봤을 때 거의 1, 2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공계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학사는 솔직히 그냥 교양 수업 같은 걸 들은 거고 석사는 좀 할까 하다가 안 한 거고 박사부터 이제 진짜 너는 전문가라 볼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이 회사는 박사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 그러니까 뛰어난 인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웃겨서 갖고 온 건데 이슬기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비만은 아니고 DD01이라고 하는 메시 치료제 결과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보시면 약간 이게 남색인지 보라색인지 약간 물 빠진 카라티를 입고 나오셨는데 어 이거보다는 훨씬 진한 뭔가 옷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약간 옷이 같은 옷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첫 번째 옷이 이번에 입고 나온 옷인데 이 밑에 있는 진한 옷이 10개월 전 이제 상장하셨을 때 머니투데이 방송에 입고 나온 옷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의 강력한 의심은 이 옷인데 이렇게 색이 많이 빠진 거 보니까 많이 빨아 입으셨고 게다가 방송에 보통 사람이 나올 때는 자기가 좀 잘 받고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옷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브랜드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유니클로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제 왼쪽에 이제 말도 없고 그 흔한 말도 없고 요런 걸 입고 이 대표님이 여기 나오신다. 그러면 이 사람 뭐냐? 연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찐 과학자구나. 게다가 최근에 이제 D&D 파마텍에 이제 유명한 블로그 분들이랑 이제 주주분들 몇 분이서 방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IR을 직접 회사에서 진행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나눠준 자료예요. 이게 다녀오셔서 어떤 분이 올리신 걸 아마 이 블로그 분이 올리신 것 같은데 흑백입니다. 흑백. 예. 근데 이제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보통 이렇게 투자자나 누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오면 웬만하면 흑백 인쇄 안 하거든요. 이게 물론 컬러가 훨씬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 가오가 있지. 게다가 우리 회사가 무슨
조소도 아니고 시총 1.5조 넘는 회사인데 이걸 근데 흑백을 줬다? 이 뭐다? 아, 슬기형은 그냥 믿으면 된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배불리려고 뭐 로로 피아나 입고 포르쉐 타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고 그냥 연구가 좋고 좋은 약 만들어서 사람들 많이 살리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을 저는 이 블로그 분 글을 보고 더 받게 됐어요. 유니클로 흑백 프린팅 조합인데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회사는 이제 성장 타임라인을 쭉 보면 제가 봤을 때 뭐 특허 많고 이런 얘기 다 중요하지만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싶어요. 하나가 펩타이드 경구화 및 장기 지속 기반 연구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2007년부터라고 썼는데 아마 대표님이 그때부터 하신 거겠죠? D&D 파마텍을 2014년도에 창업했으니까 그 훨씬 전부터 이제 펩타이드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열광하지 않을 때부터 이걸 해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2023년 1월에 이제 이 회사의 NLY01이라고 하는 파킨슨병 치료제가 임상 2상을 종료합니다. 결과는 실패. 그래서 이때 이 NLY01을 보고 그 유명한 피터 틸도 투자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거의 회사에 샷다를 내릴 뻔한 거죠. 왜냐면 임상 실패라는 게 이전화에서도 말했지만 이 회사한테는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이슈고 게다가 이때는 D&D 파마텍이 지금처럼 뭐 방대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진짜 문 닫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던 찰나에 다행히 이제 GLP-1 비만 시장이 열리면서 노보, 릴리 이런 애들이 떡상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미국의 어떤 메세라라는 회사가 이제 D&D 파마텍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뒤에도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기획형 바이오예요. 그래서 팔기 위해 만든 바이오 회사고 비만만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어디 땅 좋은 거 본 다음에 이렇게 팔기 위해서 그걸 보러 다니는 분들 얼마나 땅에 대해서 전문가겠습니까? 한두 번 팔아본 것도 아니고 딱 보면 가다가 나오잖아요. 여기 팔린다 안 팔린다. 이 메세라라는 회사가 전 세계 거의 한 200개 넘는 회사를 다 뒤지고 다닙니다. 뭐 자료도 보고 뭐 필요하면 인터뷰도 했겠죠. 찾아가서 막 보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D&D 파마텍이었어요. 그래서 D&D 파마텍은 이제 메세라에게 기술 수출 계약을 에로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체결하고 두 번째 확장 에로를 체결하고 이제 2024년 5월에 코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D&D 파마텍이 펩타이드를 가장 잘 다루다 보니까 비만, 메쉬, 뭐 이형 당뇨병, 파킨슨병 이런 걸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비만 그리고 메쉬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한 장표예요. 네모 보면 글로벌 진출을 고려한 미국 임상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뭐 유한양행 랭라자 같은 성공 사례가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신약을 만든다라는 게 이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뭐 기술이 없고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돼야 돼요.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심지어 그게 글로벌 임상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국내 바이오텍이 웬만한 회사가 그걸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 바이오텍의 성공 방정식은 에로입니다. 에로. 다른 회사에 우리의 기술을 팔아서 이제 로열티도 받고 마일스톤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팔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돈 많은 애들이 사갈 거잖아요. 그 돈 많은 애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부분 미국 아니면 유럽에 있어요. 그럼 이 애들이 어떤 걸 사가겠어요? 한국에서 임상하고 저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임상한 제품을 믿고 사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본토에서 미국 병원에서 미국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한 제품을 사가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그래서 미국 임상을 진행했는지 아닌지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D&D 파마텍은 미국에서 모든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임상만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요. 정리하면 이 대표님은 원래부터 펩타이드 덕후였어요. 아버님도 펩타이드를 연구하셨던 성균관대학교 약학과 석좌 교수시고 어릴 때 인터뷰에 의하면 펩타이드에다가 막 색칠하고 이러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 가서 이제 부교수 시절에 논문을 써서 이게 GLP-1이 파킨슨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라는 걸 이제 정교수,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께 보여드리니까 이분이 뭐 헤이 슬기, 뭐 이거는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라고 해주셔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님이 이제 맨땅부터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말했듯이 피터 틸이 투자하면서 영광의 순간이 올 뻔했지만, 이때 만약에 파킨슨 2상하고 3상 성공했으면 엄청났을 건데요. 이 안타깝게 파킨슨 2상이 실패하면서 샷다를 진짜 내릴 뻔했죠. 하지만 비만 시장이 갑자기 GLP-1 비만 시장이 열리면서 메세라를 만났고 이제 2번 실패하고 3수 끝에 가까스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합니다. 현재는 이제 대사성 질환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펩타이드의 포텐셜이라는 게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뭐 심장, 뭐 신장, 뭐 이게 뭐 어디까지 나갈지 알 수 없는 영역. 그리고 미국 임상, 그 대표님 이력 이런 걸 보면 솔직히 이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그냥 나스닥 바이오텍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임상 얘기를 잠깐 할게요. 바이오텍에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임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임상은 몇 상까지 있어요? 임상은 총 3상까지 있고 전임상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전임상은 뭐냐면 이제 인간에게 바로 뭐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걸 바로 찌를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비글이 됐든 뭐 돼지가 됐든 이런 동물에게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실험실 데이터를 이제 제출을 하는 거를 보는 거를 전임상이라고 합니다. 전임상이 이제 패스를 하면 이제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간에게도 이게 괜찮은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를 보는 이제 임상 1상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패스를 하게 되면 이제 소수의 환자 조금 타겟해서 임상 2상을 진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IND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이게 임상 시험 계획의 약자인데 IND는 보통의 경우에는 전임상에서 1상 진행할 때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필수로 받아야 하고 미국이면 FDA, 한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임상부터 이 임상 IND를 받는 데까지 거의 한 2년, 3년? 그 정도 아마 걸릴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빨라졌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IND를 받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약물이 이제 임상 1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약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자주 나오는 말이 Primary Endpoint P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임상 시험해서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주요 목표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임상 시작 전에 IND를 낼 때 정하게 됩니다.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이제 FDA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승부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긴다라는 걸 정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골이라고 정해야, 뭐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어떤 팀이 나는 골보다는 점유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점유율이 이기면 골이 져도 이긴다고 생각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딴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정하는 겁니다. 승부의 기준은 골입니다. 땅땅. 이게 P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P-밸류. 이건 또 뭐냐. 이거는 실험 결과가 우연히 그렇게 나타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서는 보통 P값이 0.05, 0.05는 100분의 5, 5%잖아요. 5%를 넘어가면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요. 이건 너무 우연성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것 때문에 이랬다고 볼 수 없어 라는 기준이 0.05예요. 그래서 혹시 뭐 어떤 회사가 임상을 했는데 P는 충족 못했지만 P-밸류는 좋았잖아, 뭐 한 잔에, 이런 소리 하시면 이건 아니죠. P-밸류만 좋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P만 좋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임상에 성공하려면 이제 주요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이 목표를 달성한 데 있어서 우연성이 낮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비처럼 이렇게 한잔 하시면 안 돼요. D&D 파마텍 주주로서 이런 공시는 절대로 안 봤으면 하고 아마도 안 볼 것 같은데, 제가 1화에 얘기했던 브릿지 바이오의 그 공시입니다. 이 회사를 나락으로 가게 했던, 코인 회사로 바꾸게 했던 공시인데, 여기 노란색 줄친 부분 보시면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24주 시점의 FVC 변화량에 대한 최소 제곱 평균, 말도 되게 어렵네요. 이거가
p-밸류 0.3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다? P는 우리가 말한 주요 목표는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24주 시점에 이거였고 p-밸류가 0.385가 나온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0.05를 넘어가면 이건 우연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p-밸류가 0.385 무려 38.5%의 우연일 확률을 가진 임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유효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공시가 딱 다트에 뜨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저는 뭐 대부분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파다닥 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뭐 단타를 친다거나 아니면 뭐 임상시험 재료를 보고 들어갔다거나 했을 때 공시가 뜨면 위에서부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맨 마지막 결과값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문장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딱 뜨는 순간 그냥 바로 시장가 매도. 예.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 읽고 시장가 매도 거는 순간 못 빠져나올 겁니다. 예. 왜냐면 기관과 세력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이 회사는 말했듯이 신규 펩타이드는 국내에서 발굴을 합니다. 신규 펩타이드 발굴이라는 게 전임상이에요. 전임상은 이제 D&D 파마텍, 분당 판교에 있는 이 D&D 파마텍에서 발굴을 하고, 그래서 뭐 전임상, 동물 실험까지는 여기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뉴랄리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회사에 보내서 임상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밑에 보면 볼테드 시퀀싱, 지알파 등등등등의 자회사 관계사들도 있는데 이 회사들도 사실은 그냥 쉽게 볼 회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촉에. 그리고 홈페이지만 가봐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그 무한대로 돈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인력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대사성 질환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제가 D&D 파마텍에 투자한 이후로 아마 사채 발행이 만약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오는 다음 달 사채까지 포함하면 2번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전환사채가 나오거나 하면 아무리 그게 연구채라도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헉 하거든요. 이 돈이 없구나. 돈 어디서 갖고 오는구나. 근데 이 회사의 자회사나 관계사 게다가 아까 말한 그 유니클로 흑백조합의 대표님의 품성을 생각하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이 회사는. 이거 빨리 끝내고 이것도 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너무 좋은 거 같고 이걸로 세상을 구하고 싶은 거 같은 거지. 뭐 너무 주주 편향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비만이니까 비만은 이 회사가 메세라의 대부분의 라인을 넘겼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박스 친 곳이 이제 DD02S라고 하는 이제 GLP-1의 뒤에서 설명드릴 오랄 링크를 적용시켜서 흡수율을 높인 그런 경구제입니다. 단일작용제 경구제고 요게 이제 메세라가 들고 가서 약간 변형시킨 두 가지 형태의 경구제 결과가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 내에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4주 데이터가. 그래서 저도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진짜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빨간색 친 게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중작용제 얘기를 했잖아요. 신라면에 이제 계란을 풀어서 이제 세상을 지배한 터제파타이드. D&D 파마텍이 노리는 거는 삼중작용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DD1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중작용제 주사제고요. 이제 메세라가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맷 GGG5 같은 경우에 삼중작용제지만 경구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개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메세라가 이 임상 들어가서 만약에 일상 결과 이런 게 잘 나오기 시작하면 메세라도 메세라지만 D&D 파마텍의 가치, 밸류를 얼마를 줘야 할지 저는 가늠이 잘 안 갑니다. D&D 파마텍의 핵심 비만 기술입니다. 오랄 링크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여기 보면 지질화, 리간드화, 투과 촉진제, 안정화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는 건 리간드화라는 기술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반감기를 늘리고 경구 흡수율을 높이고 편의성을 제고하고 원가 경쟁력을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슬기 대표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펩타이드를 옛날부터 연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 펩타이드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먹었을 때, 경구용으로 먹었을 때 굉장히 이 흡수가 잘 안 돼요. 위에서 그게 다 파괴되고 어떤 효소에 있어서 이 사슬 펩타이드라고 이게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는 이 사슬이 끊기면서 뭔가 기능을 잘 못해.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슬기증은 저였으면 뭐 이거 뭐 먹으면 안 되네, 딴 거 보자 이랬을 텐데 이 본투비 과학자다 보니까 왜 안 되지? 비타민은 아무 때나 잘 먹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맞죠? 우리가 비타민을 무슨 식전에 먹고 식후에 먹고 뭐 이거 먹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먹지. 왜 비타민은 되는데 펩타이드는 안 될까? 이 의문에서 태어난 게 이제 오랄링크 기술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랄링크 플랫폼을 저는 뭐 감히 오태식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오태식 아시나요? 그 해바라기 우리. 이 오랄링크의 핵심 기술이 뭐냐면 GLP-1에 비타민 리간드를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으로써 위가 아닌 소장에서 흡수되게 하는 기술인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소장에는 비타민만 통과할 수 있는 성문이 있어요. 그걸 좀 SMVT라는 성문이 있는데 이게 펩타이드는 통과를 못합니다. 당연히 비타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리간드, 그러니까 열쇠를 갖다 붙인 거예요. 수용성 비타민인 이제 비오틴이라고 하는 것을 GLP-1 이 꼭다리에다가 이렇게 달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원래는 비타민만 들어갈 수 있는 소장의 그 성분을 똑 따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면 뭐가 좋냐? 말했죠. 위에서 흡수되는 기전은 이제 뭐 노보의 스낵 같은 기술도 그런 건데 음식 섭취 여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뭐 안 먹고에 따라서 뭐 약사가 시키는 게 많아요. 이럴 때 하지 마세요. 이때 먹으세요. 꼭 이때 드세요. 근데 이 소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음식 섭취 여부와 상관없이 편하게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율이 높아요. 경구로 먹었을 때 위에서 다 파괴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안정화제도 쓰고 하다 보면 파괴되지 않은 채로 소장으로 들어갔는데 심지어 그걸 성문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아. 그 말은 뭐다? 남들이 펩타이드를 뭐 쌀푸대로 쓸 때 여기는 그냥 이 종지 하나에다가 넣고 써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흡수가 안 되는데 우리는 흡수가 겁나 잘 되니까. 그리고 이걸 하면 좋은 게 오랄링크라는 게 꼭 GLP-1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펩타이드에 쓸 수 있습니다. GLP-1은 펩타이드의 한 종류일 뿐이고요. 펩타이드 호르몬은 정말 널리고 널렸어요. 펩타이드와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아마도 이 오랄링크 플랫폼이 다 붙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 회사가 가진 장점이잖아요. 1화에 제가 알테오젠이랑 펩트론 설명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논하는 이유가 이것도 붙일 수 있고 저것도 갖다 붙일 수 있고 뭘 붙이든지 간에 효과가 동일하게 예언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더라는 게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했는데 이 오랄링크 같은 경우에도 펩타이드를 활용한 모든 경구용 약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쉽게 아까 라면에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이중작용제가 신라면에다가 계란을 푼 거다. D&D 파마텍의 오랄링크 플랫폼은 이제 다 같이 라면을 끓이는데 D&D 파마텍만 이제 스프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특수 MSG를 때려 박는 겁니다. 당연히 D&D 파마텍이 끓인 라면이 더 맛있고 심지어 이게 더부룩한 라면 먹었을 때 이게 약간 부한 느낌도 없어. 이거 거의 완전 치트키죠.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오태식이라고 했잖아요. 해바라기 그 장면을 패러디하면 이제 25년 12월에 아까 말했다시피 그 DD02S를 변형시킨 메세라의 경구용 이 GLP-1 작용제 4주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12월일지 뭐 11월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4분기에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이게 옆에 보면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있고 우리 김래원 씨가 메세라인데 이제 콩콜에서 물론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죠. 데이터를 딱 까면 그 얘기가 뭐다? 스낵은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왜냐하면 스낵 기술에 비해서 너무 월등하니까 이 오랄링크 기술이라는 게 흡수율도 너무 높고 부작용도 적고 그냥 뭐 노보노디스크 나가면서 고맙다 하는 거죠. 예. 너무 비하 노보 주주들 계실 수 있는데 비하 아니냐 메세라 같은 어떤 득보한테 노보가 당하겠냐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기술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뭐 방법은 있어요. 노보노디스크가 메세라 사면 됩니다. 예. 남들 뭐 릴리 이런 애들이 뭐 10조 20조 준다 그러면 한 40조에 사가시면 돼요. 그러면 뭐
메세라한테 뭐 뒤지기 싫으면 이런 얘기 안 듣고 그냥 옆에 이렇게 딱 두고 야 세라에 나가서 릴리랑 한 판 뜨고 와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까 전임상 결과가 이걸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비글견 이게 전임상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서 했으니까 경구 흡수율이 D&D 파마텍이 5%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뭐야? 노보노디스크는 0.05%. 그래서 이게 경구용으로 지금 유일하게 허가되어 있는 약물이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라는 약이에요. 먹을 수 있는 GLP-1 중에 유일하게 지금 시판되고 있는 약물이 리벨서스입니다. 근데 이거 대비해서 전임상 결과만 봤을 때 한 10배 정도 높은 흡수율이 확인이 된다. 그럼 뭐다? 조금 써도 된다. 그럼 뭐다? 약이 싸다. 게다가 뭐다? 뭐 밥 먹었으면 먹지 말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먹으면 된다. 아, 스낵이요. 예, 이 바닥에 오태식이 뜨기 전엔 잘 나갔죠. 예. 이 스낵 기술이 뭐냐면 위벽 부분에서 국소적으로 pH 그러니까 산성도를 높여서 경구용 펩타이드 그러니까 노보의 경구용 펩타이드는 아까 삼양라면이라고 그랬죠. 세마글루타이드 흡수율을 높여주는 투과 촉진제입니다. 이 기술이 스낵이에요. 그래서 이 스낵을 적용한 비록 뭐 흡수율이 되게 좋진 않지만 유일한 약이 리벨서스인데 리벨서스의 24년 매출이 얼마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약 1.2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근데 뭐다? 12월에 이제 오태식이 온다. 리벨서스 뭐 스낵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예. 노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야 된다. 이 장표는 뭐냐면 경구제와 주사제의 어떤 농도에 따른 그래프를 비교한 거예요. 보면 이제 거의 유사한 라인을 가지죠. 세마글루타이드를 통해서 노보가 선두주자니까 많은 실험과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를 경구제와 주사제로 놨을 때 비만과 당뇨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 건데 여기 밑에 보면 노란색이 GLP-1은 혈중 농도 의존적으로 효력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혈중 농도 의존적으로 효력을 보인다라는 건 주사제 먹는 약 상관없이 혈중 농도만 만약에 같다면 효력은 동일하다,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다? 만약에 이론적으로 먹는 약을 고농도로 먹는다면 주사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주사 안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농도로 먹으면. 근데 문제는 그게 불가능하죠. 주사약은 혈관에다가 직접 쏘는 거라서 당연히 뭐 흡수를 거치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없고 아무리 무슨 기술을 써도 어쨌거나 먹는 건 들어가면서 분해도 되고 흡수하는데 새 나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래도 고농도로 어느 정도 쓴다면 주사약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수준의 어떤 흡수율을 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노보의 스낵이나 이런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려면은 거의 무슨 밥숟가락으로 뭐 펩타이드를 떠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다? D&D 파마텍 오태식이 오랄링크 등판하면 얘가 달라진다. 흡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조금 농도를 끌어올리면 거의 주사제급은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 애널리스트 분들은 만약에 D&D 파마텍 오태식기의 전투력이 증명이 되면 리벨서스 대비해서 원가 절감이 92%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100만 원 쓸 때 D&D 파마텍은 8만 원 써서 똑같은 효능을 가진 약을 만들 수 있는 거고 D&D 파마텍이 16만 원 쓰면 이 84만 원을 덜 쓰고 전투력이 2배 강한 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트렌드에 딱 맞아요. 말했듯이 이제 경구용 펩타이드 리벨서스라고 하나밖에 없는 그 제품 장점들이 있습니다. 주사약에 비해서 물론 단점도 있지만 복약 편의성이 높고 또 뭐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주사제로 주로 맞는데 이거는 제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맞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친 다중작용제가 뜨고 있다고 그랬죠. 일라일리의 다중작용제. 여기 보면 레타트루타이드가 3중작용제거든요. 현존하는 이제 최고의 맛을 낸 라면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서보드타이드, 타이드 보니까 이거 펩타이드죠. 이제 다음 편에 소개시켜드릴 이제 메시 치료제 중에 현재까지 최강의 약물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서보드타이드인데 이건 2중작용제입니다.
근데 D&D 파마텍은 밑에 보시다시피 DD01이라는 메시 치료제도 이제 GLP-1과 글루카곤을 섞은 이중 작용제. 게다가 이제 메세라에서 임상을 들어갈 예정인 이제 주사제, 경구제 각각의 3중 작용제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다? 아, 기술 좋고 다 좋고 트렌드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요 부분을 보면 말이죠. 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야, 뭐 어떤 다른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뭐 D&D 파마텍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었지만 놓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경구제 뭐 그거 약으로 먹는 거 그래봤자 그거 약효 어차피 주사제 못 넘는 거 아니야. 주사제 따까리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경구용 비만 치료 시장이 얼마나 클까? 비만 전체 시장만 보면 CAGR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리포트 읽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어려운 말에 되게 쫄 필요 없어요. 이 유식하게 보이려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약속에 의해 쓰는 단어인데 이거에 쫄아서 나는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하실 필요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비만 전체 시장이 13.7%래요. 그래서 이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마다 다르지만 2030년이 됐을 때 733억 달러로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전체 시장 크기가 템이라고 그랬죠. 템의 크기가 733억 달러다. 3억 원도 아니고 달러다. 여기에 1,400을 곱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근데 이 릴리의 경구용 GLP-1 치료제가 약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포글리프론이라는 약인데 말했죠. 뒤에 펩타이드가 안 붙었기 때문에 이건 펩타이드가 아니라 저분자 화합물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얼마 전에 비만에 한해서 이제 임상을 했던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수준이 있었어요. 릴리는 굉장히 잘하잖아, 노보보다. 근데 노보가 했던 그 비만 먹는 약 있잖아. 그거보단 훨씬 잘하지 않겠어? 한 요 정도 나오겠지 했는데 결과를 까보니까 릴리는 72주 동안 12.4%의 체중이 감량이 됐고요. 노보는 68주 동안 15%의 체중이 감량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먹었는데 살이 더 조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때 노보는 거의 실신 상태였거든요. 주가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빠져서 뭐 진짜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럴 텐데 단기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릴리의 주가가 당일에 14% 폭락하고 노보의 주가는 확 올라왔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경구제가 그래봤자 주사제 따까리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구제를 매우 기다리고 있고 이 시장의 포텐셜이 매우 크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의 주가를 하루 만에 14%나 폭락시킬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일라이 릴리의 제품이 오포글리프론이라는 한 약이 펩타이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분자 화합물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펩타이드는 분자가 되게 커요. 근데 이건 되게 조그맣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오프타겟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자량이 크면 아까 제가 그 작용제가 스위치를 끄고 켠다고 그랬잖아요. 크다 보니까 이제 딴 데로 안 가고 딱 그 스위치만 키는 곳으로 딱 가서 이렇게 딱 끌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게 너무 작다 보면 이게 중간에 가다가 옆으로 막 새고 이럴 수 있어요. 어디에 작용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간에 쓰려고 만든 약인데 갑자기 신장에 가서 작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타겟 부작용 주된 부작용이 독성인데 저분자 화합물은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내용은 가설인데 이제 일라이 릴리가 최근에 이제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죠. 채권을 발행해서. 왜 갑자기 이런 큰 회사가 돈이 왜 필요할까요? 마운자로 뭐 그렇게 잘 팔고 있는데 67.5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은 일라이 릴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라이 릴리는 아까 말했지만 퍼스트 무버가 아니었어요. 원래 GLP-1 시장은 노보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양라면을 보고 저거 신라면 만든 다음에 거기에 계란 풀면 내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고 이제 되치기에 성공한 애예요.
세마글루타이드를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보다 늦었지만 이제 터제파타이드라는 걸 만들어서 아예 그냥 시장을 바꿔버린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게 일라이 릴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이겨봤으면 어떻게 지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는 노보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거 경구제 이거 뭐 오포글리프론 뭐 72주에 12.4% 빠져 뭐 엄청 잘 빠지는 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냥 뭐 경구용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대로 가자. 라고 과연 일라이 릴리가 생각할까?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당했던 기억도 있고 그날 주가가 14%나 떨어졌고 이 경고제 이거 모르겠는데 시장이 더 커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라이 릴리가 분명히 어떤 회사를 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 회사가 D&D 파마텍이 아니더라도 혹시 메세라를 살려고 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제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라이 릴리가 회사채 발행했다라는 이야기 딱 나오자마자 메세라 주식을 또 꽤 많이 샀습니다. 예. 그래서 메세라도 다음에 혹시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겠지만 이제 엄청난 회사입니다. 뒤에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3중작용제, 2중작용제 터제파타이즈가 있었는데 이제 3중작용제가 나옵니다. 예. 말했죠. 메세라에서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빨간색 박스 안에 있던 게 DD03, DD15. 이게 D&D 파마텍의 코드로는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경구용 먹는 3중작용제, 뒤에 있는 게 주사용 3중작용제. 이게 뭐냐면 일단 3중작용제, 작용제는 스위치 켠다고 했죠. 3중이면 뭐겠어요? 스위치를 3개를 동시에 켜는 겁니다. 뭐냐? 2중작용제는 GLP-1에 GIP가 섞여 있는 거였잖아요. 여기에 하나의 스위치를 더 키는데 그게 뭐냐면 글루카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라이 릴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GLP-1과 GIP를 섞은 게 터제파타이드잖아요. 이 신라면에 계란 푼 거. 여기에 글루카곤 섞은 게 레타트루타이드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타이드 붙었으니까 펩타이드. 그 글루카곤을 이제 넣어줬다는 게 다른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글루카곤은 인슐린하고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며. 근데 그거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앞에 두 개 GLP-1하고 GIP는 인슐린 방출을 증가시키는데 얘는 인슐린을 하고 반대작용을 하잖아.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GLP-1으로 분비된 인슐린이 이제 글루카곤의 혈당을 높이는 기능을 상쇄해요. 대신에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게 이제 지방 분해를 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막 움직여서 대사량을 높이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설계를 하면 이런 겁니다. 세마글루타이드 아까 말했죠. GLP-1 싱글 작용제 삼양라면. 제일 먼저 라면을 냈어. 근데 일라이 릴리가 딱 보고 여기에 계란을 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난 라면을 신라면을 쓸래 해서 신라면에 계란을 푼 거 딱 나왔어. 이게 뭐다? 터제파타이드. 거기에 이제 끝판왕 레타트루다이드는 뭐다? 여기에 신라면에 계란에 파까지 넣은 겁니다. 예. 파를 뭐 그냥 먹으면은 쓴맛도 나고 그냥 뭐 먹긴 좀 그렇잖아요. 계란도 약간 비린내가 날 수 있고 신라면도 그냥 먹으면 약간 밋밋하고 이 세 개를 섞으면 뭐가 된다? 라면계의 끝판왕이 된다. 이 라면계의 끝판왕의 경구제, 주사제 다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뒤에 오태시기가 있는 이게 뭐다? 누구 거다? D&D 파마텍 거다. 메세라 거다. 예, 피터 린치 사진인데 저 다시 얘기하지만 경구제 시장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거 아닐 가능성이 있다. 예, 경구제에 함부로 숏을 치면 안 된다. 저는 이 시점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메세라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비만 치료제를 D&D 파마텍은 직접 하지 않고 메세라에게 임상을 넘겼습니다. 라이센싱 아웃을 해서 돈을 받고 넘겼어요. 근데 이 메세라라는 회사가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잖아요. 유명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상장한 것도 올해 1월, 작년 12월 이때 상장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D&D 파마텍 회사가 너무 좋아서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그때 한 4만 원 뭐 이때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이제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회사는 너무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괜찮은데 무슨 뉴스가 나와도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유가 뭘까? 보니까 이
8개월 전 얘기지만 이 메세라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딴 회사들 날아가는 회사들 보면 유명한 회사들이 기사에 나오거든요. 뭐 일라이릴리랑 만났다. 뭐 노보노디스크가 전화를 했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아니까 확확 가는데 이 메세라는 그게 뭐야?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원망스러웠거든요. 아, 이 D&D 파마틱 이거 그냥 일라일리나 어디 저기 에브비 같은 데다가 팔지 왜 메세라에게 팔아서 이렇게 됐냐라고 했는데 이제 이슬기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이제는 생각이 바뀐 게 이 에로라는 거를 만약에 빅파마에 하잖아요. 이 빅파마는 뭐다? 엄청나게 큰 회사다. 그럼 비만만 하나요? 아니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암도 하고 항암제도 하고 뭐 자가면역 질환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만만 임상을 할 수가 없어요. 팀도 막 다 갈려 있고 그냥 부서 간에 알력 다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임상이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대기표 뽑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 재수 없으면 이 대기표 뽑고 기다렸는데 이 앞에 있는 게 뭐가 잘 터지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여기에 집중한다고 갖다 버립니다. 예. 그래서 라이센싱 아웃이 반납될 수 있어요. 반환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하의 경우에는 이제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는 건데 이 메세라는 뭐다? 비만만 하려고 만든 아까 말했지만 땅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 땅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땅 파는 사람들이다. 그럼 뭐 했어요? 사갔으니까 이거를 팔기 위해 올인하는 겁니다. 비만 하나만. 비만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래서 임상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상용화 가능성도 높아진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직접 할 수도 있겠으나 높은 확률로 큰 회사에 팔 거 아닙니까? 그 땅을. 그러면 사간 회사는 뭐 대기업이 사갈 테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갔으면 그따가 뭐 스타필드도 올리고 하겠죠. 그러면 빠르게 상용화가 가능하다. 아, 그래서 메세라 하면 그 비만만 하는 조그만 회사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다. 아니 뭐 밥만 차린 건 맞는데 거기에 이제 반찬이 뭐 툭불 안심에 옥동 같은 게 올라져 있고 말만 하시면 흑산도 홍어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약소하게 밥만 차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레벨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메세라 그거 듣보 조수 아니냐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D&D 파마텍을 조금 제 강력한 추측으로는 좋은 가격에 못 산 분들이 이제 셈이 나니까 메세라야 그거 뭐 그런 거 타가지고 뭐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세라 다시 말하지만 조수 아닙니다. 빅파마가 KB뱅크면 메세라는 토스뱅크예요. 토스를 누가 무슨 조수 회사라고 합니까? 예. 여기에 있는 대표랑 주요 사람들은 이제 노바티스의 10조에 실제로 회사를 넘겨본 경험이 있는 거상이고 화이자 전 CEO도 들어와 있어요. 비만만 하겠다고. 게다가 이 뒤에 있는 투자자가 뭐 알파벳, 소프트뱅크, T로 뭐 난리 납니다. 예, 화려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아마 3분기, 4분기 13F에서 더 크고 좋은 회사들이 더 많이 담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알려지고 이 점점 임상이 임박해 오면서. 여기서 하나 이제 기술 이전 얘기해서 꼭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기술 이전 하면 보통 구조가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업프론트 피,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업프론트는 뭐냐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 선급금입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 치면 FA 계약금 같은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뭐 계약을 한 다음에 먹튀가 되고 뭐 이상한 짓을 해도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예,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 마일스톤은 뭐냐? 이제 특정한 성과를 하면 지급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타자라고 하면 뭐 타석수를 몇 타석 이상 들어가면 얼마를 더 줄게. 왜냐면 너 부상당하면 우리가 손해잖아. 이런 걸 거는 거죠. 그리고 뭐 타이틀을 따면 줄게. 올스타 선정되면 얼마 또 줄게. 요걸 마일스톤이라고 정해놔요. 그리고 마지막 로열티가 약물이 판매되는 거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서 돈을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술 이전 계약 규모는 최대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다? 업프론트와 마일스톤을 합한 가격이다. 왜냐하면 로열티는 지금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이미 약이 뭐 나온 것도 아니고 얼마가 팔릴지도 모르고 심지어 퍼센트는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이 퍼센트 비공개 때문에 우리 그
알테오젠 그런 대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 퍼센트가 몇 프로냐? 그럼 알테오젠은 밸류에이션이 얼마를 줘야 되냐? 어떤 사람은 1%, 2%에 불과할 거다라고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최소 5%다라고 하니까 이 기업 간의 이 밸류에이션 측정하는 게 어려운 건데 어쨌거나 기술 이전에서 중요한 핵심 파트는 업프론트, 마일스톤, 로열티가 있고 로열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합계는 업프론트와 마일스톤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계약이 있는데 어떤 계약의 업프론트가 굉장히 커요. 뭐 1조를 그냥 선급금으로 줬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사간 회사가 일단 이 약이 망하더라도 못 갖고 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뭐다? 위험을 크게 감수하는 거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로열티가 만약에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기술 이전을 한 이제 판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약물이 잘만 나중에 잘 돼서 팔리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3대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알테오젠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이 딱 나왔을 때도 보셔야 돼요. 그냥 어유 뭐 좋네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야, 이 반환 의무 없는 업프론트가 얼마야? 마일스톤은 어떻게 책정돼 있어? 요거 보셔야 돼요. 이게 없이 뭐 다 비공개라든가 아니면 업프론트 피가 너무 낮다. 아니면 뭐 업프론트 피를 말해줄 수 없다. 이래버리면 아 이게 계약을 제대로 한 게 맞나?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빅파마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갖고 가고 기다렸다가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혹시 딴 애가 갖고 갔다가 대박 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빅파마는 그냥 기술 이전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그 기술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잡고 있어요. 예, 딴 내 경쟁자가 그걸 못 만들게. 그래서 기술 이전이라고 다 같은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꼭 이 구조를 정확히 보셔야 된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가 이제 좀 이 기업 좀 팠다, 나 바이오 좀 친다 하는 분들이 하는 질문이 야 근데 그 오태식이 그거 메세라 타겟 독점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게 이제 타겟 독점, 품목 독점이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이제 어 GLP-1이 타겟하는 모든 약물에 대한 독점 계약을 우리는 타겟 독점이라고 합니다. GLP-1을 타겟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GLP-1이 타겟이 될 수 있고 뭐가 타겟이 될 수 있고 큰 어떤 카테고리 GLP-1을 통해서 비만도 치료할 수 있고 뭐 심혈관도 치료할 수 있고 했잖아요. 하지만 GLP-1으로 치료하는 순간 그거는 타겟이고 그 모든 게 독점적인 계약을 맺는 걸 타겟 독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품목 독점은 뭐냐면 특정 GLP-1 물질에 한정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는 내가 사올게. 근데 터제파타이드 그래 뭐 그건 네가 가져. 네가 알아서 해. 둘 다 GLP-1인데 딱 하나만 갖고 오는 걸 품목 독점이라고 해요. 그럼 뭐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겟 독점을 하게 되면 이걸로는 이제 뭐 그 무엇도 못하고 로얄티만 받아야 되니까 크게 계약을 해야 될 거고 대신에 이제 업사이드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오랄링크 야 그 오태식이 어마어마한 거라며 그 비타민 성분 여는 그 기술 그거 혹시 메세라 그 한테 타겟 독점으로 넘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랄링크 계약은 일반적인 타겟 독점 계약하고는 달라서 뭐 비만, 당뇨, 메시 같은 메시야 뭐 D&D 파마텍이 직접 하지만 비만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메세라한테 권한이 넘어간 상태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가능해요. 말했다시피 이 회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펩타이드를 가장 잘 다루는 회사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펩타이드에 열쇠 붙여가지고 소장 따고 들어가는 이 기술로 어떤 질환이든 추가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꼭. 그래서 요 짤은 제가 진짜 요즘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메세라 뭐 조쏘다 이런 얘기하면 막 욱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뭐 D&D 파마텍 주가도 좋고 또 메세라도 이제 저점 뚫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서 그냥 웃어 넘겨요. 근데 그때 심정이 이랬어요. 계속 뭐 이 회사 조쏘라고 아이 무슨 뭐 알구나 하는 얘기인지 진짜 답답했습니다. 예, 우리 세라 이 조쏘라고 놀린 새끼들 다 나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여기 메세라 CEO 이름이 윗 버나드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표정 보십시오. 뭐 이렇지 않겠죠 물론. 이 사람이 얼마나 실제로는
10조의 엑시트 본 사람인데 얼마나 자존감도 높고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런 말에 휘둘리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을 누가 이런 회사를 조수라고 놀려. 근데 모르는 애들은 그럴 수 있잖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표정. 예. 황당한, 지나고 나니까 되게 황당한 그런 상황이었다. 요걸 좀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D&D 파마텍 주요 파이프라인, 이게 옛날 IR 덱이거든요. 지금 홈페이지에 가도 D&D 파마텍 IR 덱은 이 2024년도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IR 덱을 통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진 않으신 것 같고, 이제 DD01에 관해서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제 기업 상대 IR 같은 걸 하면서 이제 파편화된 IR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으로 된 전체 IR은 2024년께 제일 방대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올라온 건데,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DD03이 뭐라고 그랬냐면 경구용 3중 작용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메세라에 넘어가서 준비하고 있는 이게 IND 뭐라고 그랬죠? IND 임상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거. 이 IND가면 뭐다? 전임상에서 일상 넘어갈 때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 FDA가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땡겨지지 않았는데 IR 덱에 보니까 25년 4Q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몇 달 안 남았어요.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사실. 그 신라면에다가, 뭐 우리 라면은 신라면은 아니지만 무슨 라면에다가 계란에다가 풀을 풀었는데 그게 이제 주사로 맞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거를 이제 일상에 들어가겠다라는 걸 신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자, 이상으로 D&D 파마텍 비만편 IR 쉽게 읽기 쉬바를 진행해 봤고요. 중간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편 에피소드 1에서 나는 이런 바이오 회사에 투자해요 라고 그 조건을 내건 게 있죠.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1. 주요 회사의 기술 이전 이력을 갖고 있나요? 예스. 메세라에 갖고 있죠. 네, 조스 아닌 우리 훌륭한 회사 메세라의 기술 이전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의 해자가 특허로서 보호받고 있나요? 예스. 네, 이 회사는 거의 특허 덕후에 가깝습니다. 3. 대표가 전문적이고 믿을만한가요? 너무 전문적이죠. 스탠포드의 존스 홉킨스 부 교수였고, 믿을만한가? 믿을만하지 않나요? 유니클로 옷을 1년 동안 빨아서 입으시고 지금 주주 간담회 흑백 자료를 내주시는데, 투자자 라인업이 훌륭한가? 훌륭하죠. 지금이야 상장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주주들이 든든하게 뒤를 바치고 있지만 비상장 시절에 무려 피터 틸이 투자했습니다. 예. 피터 틸이 무슨 A 이름도 아니고 아무 회사에나 투자했겠습니까? 회사가 노리는 시장은 충분히 큰가? 템이 큰가? 크죠. 비만 시장 어마어마합니다. 비만뿐입니까? 예, 펩타이드 시장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2개 이상인가? 2개 이상이죠. 지금이 1편이잖아요. 비만편? 2편 있어요. 메시. 또 3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가 너무 많거든요. 마지막, 회사가 과도한 엄풀을 하는가? No. 저는 제발 좀 엄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회사한테.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왜 이렇게 저걸 못 알리지? 안 알리나? 혹시? 누가 이렇게 싼 가격에 주식을 계속 매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그 정도로 엄풀을 안 해요. 근데 과도한 엄풀을 하는가? 노, 노, 노. 이 한번 유튜브 해보겠다고 쉬바 해봤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즐겨보는 뭐 리땡땡 그 유튜버 분도 그렇고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그분은 전공자도 아니신데 어떻게 그 방대한 회사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시는지 해보고서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제가 왜 예전에 사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업을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했으면 주식을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크게 엑시스를 해서 이런 생각도 들고 하고 나니까 제가 아밀린을 또 빼먹었네요. 예. D&D 파마텍 파이프라인 중에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아밀린이라는 이것도 이게 장난이 아닌 애거든요. 예. 지금 3중작용제 뭐 나왔죠? GLP-1, GIP, 글루카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미래에 한방 칠 수 있는 애가 이 아밀린이라는 애인데 이것도 조만간 한번 D&D 파마텍 하면서
추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열심히 했는데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뭐 너무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말했다시피 이 본격 팟캐스트형 유튜브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막 받아 적으시면서 왜 이렇게 편집이 재미가 없어요. 뭐가 뭐 막 날아다니지도 않고 호흡도 너무 느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또 이게 들을만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거 해주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래도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내가 허공에다가 막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나시면 그런 거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신이 나서 다음 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해서 뭐 돈을 벌겠습니까? 뭐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예. D&D 파마텍 투자에 집중하는 게 낫죠. 예. 아무튼 이상입니다.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쉬운 바이오 IR, 쉬바 R 에피소드 2 끝.